오늘도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등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삼육식품이 이른바 가배 횡포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보증기금의 연대 보증을 없애기로 해 대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초등학교 집중 수업 주간 수업인 행복기 수업이 일선학교에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날씨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벌써 여름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만큼 오늘 무척 더웠습니다.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33.1도까지 올라 한여름을 방불케 했는데요. 내일도 초여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초록빛 논밭에서는 스프링클러까지 동원해 물을 뿌립니다. 마치 벌써 여름이 된 듯이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농민들의 이마에도 연신 굵은 땀이 흘러내립니다.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이라서 일하기 힘들어요. 오늘 무슨 5월달이라서 한여름 날씨라 많이 더워요. 비닐하우스 안은 바깥보다 10도 이상 높은 40도까지 올라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하우스만 들었다 하면 땀이 이렇게 흘립니다. 옷이 푹푹 절도 지금 옷이 푹 다져서 지금 이 하우스가 지금 40도 넘어가니까. 바깥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하우스 안에 온도는 45도에서 50도로 올라가니까 환기를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네, 오늘은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소매 옷차림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요. 이 화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경북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와 안동 30도로 예상되며 수요일부터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 때이른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지난주 뉴스데스크 시간에 집중 보도했던 가배 횡포와 관련해 삼육식품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판매업체에 물건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 대리점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가 나간 뒤 삼육식품은 대리점에 즉각 사과하고 계약 해지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목표치를 내려 대리점을 압박하는 행태와 제품의 단계별 가격을 정해 준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행이라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삼육식품은 많게는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하는 대리점을 위해 지역권을 보장해 주는 게 관행이었지만 문제의식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영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남양 것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그 보도 자체 내용이라든지 취지라든지 동기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정말 상생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더 좋은 정책으로. 대리점과 인터넷 판매업체 측은 결과를 일단 반기면서도 추후 조치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육식품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과가 단순히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본사 측의 사과와 시정 조치 약속과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육식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우리나라 전체 의회 가운데 7%에 불과합니다. 지방의회의 자기 검열 아직도 미흡해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과 행동 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금지, 경조 금품의 수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이 강령은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준칙입니다. 이 강령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지방의회는 전국 244개 가운데 기초의회 17개 뿐입니다.
광역의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의정 활동이 제한된다는 이유 등을 들며 서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자체 행동 강령의 제정을 미루고 있어 권익위에서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뒤늦게 조례 제정에 나선 곳은 대구와 부산 등 광역의회 4개와 기초의회 57개 등 61개, 나머지 166개는 아직도 조례 제정 계획조차 없습니다. 경북에서는 울진과 울릉, 청도군 등 3개가 조례를 제정했고 안동과 상주, 문경 등 10개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와 영주, 봉화, 의성, 청송 등 11곳은 아직 제정 계획이 없습니다. 집행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없다는 것은 성역이거나 모순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이중 잣대라고 합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9월 말까지 오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구 경북 주요 지역 27곳에 설치된 대기 자동 측정망의 실시간 감시를 통해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 ppm 이상이면 오존 주의보, 0.3 ppm 이상이면 오존 경보, 0.5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발령합니다. 오존주의보 발령 시 언론기관과 학교 등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희망하는 시도민에게는 문자 서비스로 주의보나 경보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가 사회적 화두가 된 가운데 정부가 보증기금의 연대보증도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자는 뜻인데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내줄 때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면 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오도록 합니다. 정부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재단들의 연대보증 허용 범위를 대폭 줄여서 7월부터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보증인을 없애기 위해서 기술력 등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심사 기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계형 보증이 많은 대구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생계형 보증의 특징은 실제 사업체의 주인과 대출인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고 동업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 계획대로 공동경영자와 실제 경영자 연대보증을 없애면 결국 서민의 대출길이 막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제 경영자 보증을 채우고 보증을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폐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 지원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 신용보증재단은 대출 능력이 부족한 지역 서민들에게 3,900억 원, 4만 5천 건의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금융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집중 수업 주간을 뜻하는 행복기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모자라는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주의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인데 일선 학교에서 부작용이 생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도입한 집중 수업 운영 주간 프로그램인 행복기는 모자라는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연간 5주 이상 7교시를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행복기 동안은 각 과목의 주제를 하나로 통합해 가르치고 전 학년 모두 40분 수업을 80분으로 늘려 집중도를 높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교 시간을 종전과 비슷하게 맞춰야 하다 보니 1교시 시작 시간이 8시 40분으로 30분 빨라졌고 일부 학교에서는 0교시 수업이 등장했습니다. 어른들도 힘든 80분 수업을 많게는 하루 3차례씩 진행해야 해 교사나 학생 모두 힘이 들고 일부 교사는 영화를 보여주며 시간을 때우는 실정입니다. 들쭉날쭉한 수업에 혼란스러운 학생들의 참여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좋습니다. 중간에 안 쉬면 막 오고 난리 나요. 5분이라도 화장실 한번 보내줘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교사들은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 여러 과목에서 가르치라는 주제 통합 교육이 억지스럽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과 사회와 과학을
뭐 하나 컨셉을 잡아서 엮으라 하니까 그것도 되게 황당하고요. 진짜 색상공론인 것 같아요. 대구시 교육청은 교사가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재미있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흘러가는 교육과정 흐름을 외면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교사가 그냥 주어진 차시대로 교과서를 가르치는 시간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급하게 시행하면서 시교육청이 초등생의 정서신체적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제도 도입 목적을 일선학교에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 항목에 넣고 그럼으로써 이게 오히려 자율권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시대의 변화를 교사들이 발맞춰 가야 한다는 교육청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선 학교의 갈등 속에서 정작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4차 순환선은 지난 1987년 전두환 정권 시절 대구의 인구가 350만 명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계획된 것이라며 대구시의 교통체계는 다른 도시에 비해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4차 순환선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마댐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된 박동희 기장과 진용기 부기장의 연결식이 내일 안동과 대전에서 거행됩니다. 연결식은 산림청장으로 거행되며 박동희 기장은 내일 오전 6시 안동 유리한방병원에서, 진용기 부기장은 오전 8시 대전 유성선병원에서 각각 이행됩니다. 연결식이 끝난 후 시신은 내일 오후 2시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네,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인들의 쌈짓돈 13억 원을 챙겼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건강식품 홍보관에 노인들이 가득합니다. 자전거와 해외여행 같은 공짜 사은품을 준다는 말에 솔깃해 노인들이 모이면 판매 직원은 일반 홍삼과 녹용, 상황버섯 등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해댑니다. 이라는 말에도 합리적으로 누구든지 이 돈을 공시하지 않는 전국의 친구의 시민약소가 바로 홍삼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파는 건강식품은 대부분 저가의 수입품으로 노인들에게 팔 때는 시중 가격보다 5배 이상 비쌌습니다. 이들은 헐값에 사들인 이런 녹용을 노인들에게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내다 팔았습니다. 불과 7개월 동안 이곳에서 물건을 구입한 노인은 700여 명, 피해 금액은 13억 원이 넘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품 홍보관을 3차례나 옮겨 다니는가 하면 홍보책과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업형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피해 노인들 상당수는 물품 구입비 때문에 자식들과도 불화를 겪었습니다. 돈을 안 준다고 누구는 말이에요. 여금 태어나는데 왜 자식들이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최모 씨를 구속하고 건강식품 판매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55살 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이 관절에 좋은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뒤 노인 40여 명에게 원가보다 2~3배 정도 비싸게 팔아 1,4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제역 재발을 막고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경북도 내 시군은 농가별 접종 실태를 점검하고 10마리분 소포장 백신을 공급받아 소규모 사육 농가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제역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농가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내년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백신을 사용해서 80% 이상 방어 면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상주시와 중국 절강상산 자연식품 유한공사, 주식회사 한미래식품과 $10,000,000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MOU가 중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앞으로 중국 자본 유치를 비롯한 중국의 투자 유치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강상산 자연식품 유한공사는 유통기업으로 월마트 등 중국 전역의 1,300여 개 할인점에 입점해 있고 연간 $520만 규모의 한국 식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세계 물포럼을 사전 준비하는 킥오프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돼 사흘 동안 서울과 대구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그리고 경상북도 등으로 구성된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 세계 각국의 물 전문가와 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물포럼 주제와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시작된 세계 물포럼은 3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최대 물 관련 국제 행사입니다. 김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도민체전 배드민턴 경기를 관람하던 여중생 3명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1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모 군청 공무원 49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여중생들이 현장 부근에 있던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이시우 교수와 신소재공학과 김종규 교수 연구팀이 물에 잘 녹는 포도당을 이용해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체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해 미국 화학회지 온라인판에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포도당 형광체는 독성이 없고 비용도 저렴해서 태양전지나 발광 다이오드 등 다양한 광전자 소자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대상은 초등 1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등 10만 6천여 명으로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중고교생은 본인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게 됩니다. 1차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은 문제 유형별로 병의원이나 청소년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